여러분은 재테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은행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기다 보면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재테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즈톡톡에서는 틈새 재테크로 떠오른 취미 재테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극장에 가서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저는 운동이요. 음악 듣기 좋아해요. 기타를 치는 겁니다. 흔한 취미부터 생각지 못한 독특한 취미까지. 취미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 쉼터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취미 가운데 돈이 되는 취미가 있다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바. 내부를 둘러보니 여느 바와는 다른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와, 이거 봐. 야, 승미 씨, 우리가 무슨 마치 막 옛 시대로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저는 지금 영화 속에서만 보던 풍경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스튜디오나 영화관 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맞아요. 가게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추억의 LP판들. 바로 이 녀석들이 돈이 되는 취미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마이클 잭슨. 가요는 물론 재즈, 클래식, 월드뮤직까지 다양한 종류의 LP판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취미로 LP판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김원식 씨. 어느덧 LP판을 모은 지 40여 년이 되었다는데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순히 즐기기만 했던 취미가 수익을 내는 재테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LP판이 정말 많아요. 보기만 해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총 몇 장 정도 있나요? 대충 한 3, 4천 장 될 거예요. 만 장이 넘죠. 아이, 그럼 만 장이 넘을 거야, 아마. 언제부터 이렇게 LP판을 이렇게 수집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수집한 연도는 197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DJ 생활을 하다가 그 LP와 인연이 되고 LP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을 지금 이 LP와 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다양한 레코드 중에선 희귀판 LP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판인데 네. 이 브루크네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9번입니다. 매니아들에 의해서 그 콜렉터의 표적이 되고 있죠. 네. 가격 자체가 파운드를 한다고 그러면 네. 가정을 한다면 한 1,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여만 원? 전 세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LP판. 김원식 씨는 희귀 LP판을 수집하기 위해 매년 영국까지 가서 좋은 LP판을 골라온다고 하네요. 김원식 씨가 아끼는 희귀판 LP 중에는 국내 레코드도 있습니다. 바로 가왕 조용필 씨의 첫 번째 앨범인데요. 가사와 창법도 지금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다르죠. 차갑게 들리는 기계음과는 달리 LP판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김원식 씨. 노래를 듣다 보니 그 매력 뭔지 알겠더라고요. 취미로 시작해 재테크가 되었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인공 조문영 씨입니다. 저희가 독특한 취미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보통 모르겠어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이곳에 조문영 씨의 독특한 취미가 숨어 있다는데요. 조문영 씨의 독특한 취미 포착. 포유류의 동물부터 열대어, 작은 곤충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뭐 지켜봐서는 이런 뭐 곤충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뭐 한 상자, 그럼 쥐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독특한 취미라고 하기는 좀 저희가 그쵸 말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요. 네. 제가 다른 걸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곤충. 범준 씨와 저도 따라가 봤는데요. 아, 이거 그런데 가는 길목 저희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도마뱀이었습니다. 진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건 순한 도마뱀이에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잠깐만. 저도 한번 직접 만져봤는데요. 그냥 부드럽게 보기와는 달리 순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역시. 따라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는 도중에 지금 이걸 만났는데 이 친구를 저기 가면은 이런 친구들 많이 있나요? 아, 많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가야 돼요. 작은 방 안에도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있는 애들이 환경청에 등록돼 있는 멸종위기종들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는 진짜 특별한 그 취미가 맞긴 맞네요. 야. 그 바닥에도요, 와 이거 뭐야 근데 잠깐만. 습지대에 살고 있는 정갈이에요. 정갈이요? 딸이요? 아니 잠깐만 이거 근데 우리 그 소미 씨 이런 거 장난감 많이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 펼쳐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야, 엄청나죠? 이건 약재로도 쓰여요. 그럼 총 여기 이런 전갈 파충류가 몇 마리나 있는 거죠? 전갈은 한 300, 400마리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충류는 한 20마리 좀 안 되게 있어요. 그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는 한 5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5만 마리요? 네. 우와. 아주 작은 곤충부터 희귀종까지 수만 마리의 다양한 곤충들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네. 주로 뭐 학교, 연구기관, 그다음에 생태원, 교육기관 이런 곳으로 정기적으로 납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조문영 씨. 앞으로도 그의 곤충 사랑은 계속됩니다. 취미로 시작해 재테크가 되었다는 마지막 주인공.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장난감 박물관입니다. 일곱 살 때 장난감 모으는 걸 취미로 시작해 장난감 박물관 대표가 되었다는 손원경 씨. 약 40만 개에 달하는 이 장난감들은 모두 손원경 씨가 30년 동안 직접 모은 것입니다. 7살 때쯤 이제 외국에서 아버지가 액션 피규어 장난감 같은 거 사다 주셔서 그런 걸 가지고 놀던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우연히 이제 한 10년 좀 지나서 그 남대문 수입상가에 갔는데 그 수입 장난감들을 액션 피규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모으게 된 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손원경 씨가 어릴 적 좋아했다는 미키마우스 인형이 있는 키즈존에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국내 장난감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난감을 사랑하는 어른들을 위한 곳도 있습니다.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속 영웅들도 이곳에서는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실물 사이즈 제품들이 가장 좀 비싸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실물 사이즈다 보니까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이베이에서 보통 나오는 가격이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단종이 돼서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제작비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 그저 장난감을 사고 모으는 것이 좋았다는 손원경 씨. 장난감을 보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수익으로 이어진 건데요. 관람객들의 입장료가 손원경 씨의 주 수입원입니다. 본인이 모으시는 어떤 수집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가 수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부와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우선이 돼야만이 박물관이 가능하고요. 문화와 관련된 서적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시장 조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미도 즐기고 돈도 버는 일거양득의 취미 재테크. 양상이 과열되면서 소장 가치가 높은 한정판만을 구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한정판 재테크족도 증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톡톡이었습니다.